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중국은 지난 과거 지금의 한류 이상의 중국 문화를 유럽에 유행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유럽의 역사 속에 갖고 있는 문화의 힘은 엄청나고 그렇게 오래되었죠. 이렇게 유럽에서 중국 유행 시대를 신후아지리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럽은 중국의 화려하고 전통 있는 문화에 매료되어 열광을 하게 됩니다. 17세기 근대사에 들어 유럽은 신후아질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나고 이는 상류사회를 풍요롭게 했던 것인데요. 상류사회에서 유행하던 중국의 정신문화로 가구, 미술, 건축에 가미되면서 유행이 되었던 그야말로 귀족들만을 위한 시대적 사조였죠. 중산층에 집중이 된 일본의 자포니즘과는 한 시대에 앞서고 있고 유럽 귀족들에게 중국에 대한 판타지를 불러일으킨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화려했던 중국의 문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직도 중국의 이런 동양 문화를 동경하고 있을지 모르죠. 요즘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불상이 놓여 있고 중국 문화 아이템으로 실내 장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이에 반해 한국은 과거에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린 도자기를 통해 유럽에 한국의 문화를 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 도자기가 영향을 주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신후아지르 시대에 당시 중국은 전 세계 도자기 시장을 장악했었고 유럽에서 수입해간 도자기는 모두 이 중국의 도자기였는데요. 중국 내전으로 도자기 수입이 막히자 일본으로 도자기 상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일본의 도자기는 임진왜란 한국의 도공들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들이죠.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임진왜란 후 일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많은 한국의 수공업자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갔고 이중 도공들이 포함되었었다고 전하며 일본 도자기에 있어 한국은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갔던 도자기를 일본의 도자기로 알고 있었죠. 신후아지르 시대 당시 한국은 이들에게 아주 작은 나라였을 뿐입니다. 요즘 K-팝 그리고 한국 관련 독일어 기사가 생성이 되면 언론사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정복이라는 단어죠. K-팝 독일을 정복하다, K-팝 전 세계를 정복하다라는 기사 타이틀의 짧은 문장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의 파워를 독일 언론들은 종종 표현합니다. 독일 국영방송 ZDF는 2019년 4월 22일 기사에서 K-팝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취지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은 정확히 정복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비단 최근 일이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부터 종종 독일 언론에서 K-팝이 세계를 정복하다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쓰고 있었죠. 지금은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위스 노이어쭈리시 짜이퉁에서는 K-팝이 서양 국가들을 정복했다며 동쪽에서 별이 떴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 언론사들은 정복하고 있다가 아니라 정복을 하려 한다는 문장을 자주 쓰면서 거론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를 제패하려 한다고 독일 언론사에서 자주 기사에 쓰고 있죠. 독일 국영방송 ZDF는 중국은 특히 시진핑 주석 아래 중국의 꿈 중몽을 실현하고자 군사,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스포츠 면에서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언론들은 중국은 세계를 정복하려 한다는 중국의 의도를 세세히 적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떨까요? 많은 시민들은 중국 문화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7년 독일 축구 팬들이 시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도 외교도 들어올 수 없는 축구장에서 독일 축구 팬들이 특정 한 나라를 두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축구장에서 시위를 한 건데요. 그 대상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와 독일 축구협회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로 한 건데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두고 중국이 준비를 하기 위해 독일 레기오날 리그, 그러니까 분데스리거보다 한 수준 아래에 있는 낮은 리그죠. 중국 U20팀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겁니다. 당시 독일 축구 팬들이 축구 경기장에서 각 팀을 응원하기보다 정치 문구로 가득 찬 플래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 프로젝트를 거세게 반대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당시 독일 팬들의 이런 반중 시위의 그 이유를 두고 독일 NTV 방송국에서는 중국은 권위적인 국가로 생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곳인데 왜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와 콜라보레이션이 강화돼야 하는가라는 팬들의 질문을 방송 내용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독일 팬들의 저항으로 좌초됩니다. 물론 중국 외무부는 이에 대해 반중국 시위라고 격렬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독일에서 같은 아시아 국가를 두고 시민들의 다른 반응을 독일 언론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 금융주간지 캐피털은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 10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대중예술 매체도 아니고 왜 금융 전문 매체가 K-팝을 다루고 있는지를. 그건 한류와 K-팝이 이미 세계 소비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체는 방탄소년단의 성공에는 막강한 팬이 뒤에 자리 잡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유튜브와 트위터에서 100만 이상으로 그 자리를 확고히 잡고 있으며 이 열성 팬들은 다른 팬들이 BTS의 컨텐츠를 살 수 있도록 돈까지 도네이션 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팬들의 열성적인 방탄소년단의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열성은 다시 방탄소년단의 곡들을 차트에서 상위권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현상은 더 이상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전 세계 글로벌적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 국영방송 룬트풍크 도이칠란트는 2018년도 중국의 영화 시장에 대해 집중 조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세계가 중국의 영화 시장에 관심을 가진 건 오래전 일입니다. 2012년도만 해도 곧 중국이 헐리우드같이 새로운 컨텐츠 사업의 강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목소리도 간간히 나왔었죠. 중국 영화 시장은 2000년대 들어 평균 30%씩 성장했고 2010년도에는 60% 이상이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12년, 2013년 중국의 영화 산업에 전 세계가 주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만 670편 이상이 중국에서 제작이 되었고 티켓 매출은 이미 당시 한국의 2배가 넘었었죠. 그땐 10년 후면 정말 뭔가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0년입니다. 간간히 중국의 영화를 볼 수 있지만 한류같이 중국의 영화가 전 세계 영화관에 올라와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영화를 보려 영화관을 찾지는 않죠. 넷플릭스에서도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화는 자국 내에서는 흥행을 해도 세계 시장에서는 성장을 멈췄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룬트풍크 도이칠란트 방송은 2018년도 기사에서 당시 지금과 같은 세계인들의 중국 영화에 대한 무관심을 이미 예견했었고 그 이유를 밝힌 기사를 노출했었습니다. 방송은 중국의 영화 시장이 붐이 일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의 영화에 대한 열망도 엄청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 제작, 배급 등 이미 중국은 막강한 밸류체인을 형성해 놓았고 시장의 반응도 뜨겁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의 영화는 외국에 나가서는 힘을 못 쓰고 있죠. 방송은 퀄리티 면에서 중국의 영화가 나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괜찮다고 많은 비평가들이 말하고 있다는 평도 방송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죠. 그러나 그 이웃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영화를 보려고 관객들이 극장으로 달려가는 일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아주 모순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현 상황이 중국의 영화 제작 능력과 비대칭되는 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가 사전검열 등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죠. 방송은 바로 소프트 파워 그 부재에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즉 중국 영화가 외국에 전혀 영향력이 없고 매력도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너무 이상하죠. 유럽 사람들은 신화들의 시대를 경험했었고 그런 이들이 보기에 중국같이 대단한 문화를 가진 나라의 문화산업이 소프트 파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 방송은 그 이유를 먼저 중국 정부의 영화 정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중국은 영화를 국가의 이미지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점이 막강한 문화유산에도 중국 영화의 소프트 파워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약점은 바로 문화의 모든 것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이라는 단어가 중국을 위하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듯 모든 중국의 사회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모여져 있습니다. 개인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경제와 산업은 애국심으로 무장해 어느 정도까지 성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군사작전하듯 산업은 일궈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분야는 문화입니다. 더욱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에게 적대시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미지는 지금 유럽과 서방 진영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외국을 적대시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죠. 그들은 중국 제일을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국의 허황된 전략은 비단 영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산업에서도 중국 제의를 외치며 중국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문화상품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지점에 중국 성장의 한계가 있죠. 독일 국영방송 룬트풍크 도이칠란트는 올해 초 3월 22일 중국 축구에 관해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중국 축구는 권력 상품이고 세계 스포츠 권력을 중국이 가지려 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축구는 중국인에게 경제의 영역이고 정치의 영역이라고 평을 하면서 중국의 축구는 스포츠 애국주의에 젖어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방송은 중국에서 축구는 새로운 정치적 목표이고 이에 따라 가장 큰 비즈니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축구에 대한 투자는 애국자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이유가 바로 기업들이 축구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전하며 중국 정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축구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류에는 소프트 파워가 많다는 것이 독일어 언론사들의 평이죠. 스위스 언론사인 노이어 쭈리히 자이퉁은 2019년 5월 15일 기사에서 그룹 블랙핑크를 예로 들면서 강력한 사운드와 창의적인 비트 그리고 팝송다운 전투력은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논평을 낸 적이 있죠. 신문은 K-팝이 서양 국가들을 정복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창의성을 통해서 유럽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같은 아시아 국가 중국과 한국, 그러나 너무나도 다른 문화 전략이죠. 유럽은 이렇게 다르게 두 나라의 문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을 하려고 하는 중국의 꿈, 바로 이 중몽과 팬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한류는 계속 유럽 시민들에게 이렇게 비교되고 노출이 되면서 한국은 중국 문화 전략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